33년 기자 경력, 신문사 대표 남성숙의 호남 천년 동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인물 이야기, 전라도 천년의 얼굴책 내용입니다. 한국의 목가 시인 신석정. 본질적으로 석정은 처음부터 뒤에까지 일관하여 자연과 친근하여 그것을 등장사사하는 가운데 시상을 발전시키고 다듬어 온 전형의 자연 시인이다. 신석정은 일생 동안 자연을 품에 안고 살아온 천부적인 시인이었다. 또한 평생을 향토를 소재로 쓴 그의 시는 곧 우리의 산이요 자연 그 자체였다. 그래서 그의 시는 어느 시보다도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온다. 그의 시 들길에서 산수도 등이 해방 이후 중고교, 국어 교과서에 오랫동안 실려 있었고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먼 나라를 아십니까를 비롯 추석, 봄을 기다리는 마음, 소년을 위한 목가, 들길에서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 등이 1970년대 이후 교과서에 수록되어 국민 애송시가 되었다. 신석정은 1907년 부안읍 동중리에서 아버지 신기온과 어머니 이윤옥 사이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당시 성리학의 대가 전우의 제자로 한약방을 경영하였다. 그러나 석정이 8살 때 남의 빚 보증을 잘못 써 가세가 크게 기울었으며 인근 선운동으로 옮겼다.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선운동은 석정이 꿈 많던 소년 시절을 보낸 곳이다. 석정은 이곳에서 한학자 할아버지로부터 한학을 배우다 12살 나던 1918년 부안 보통학교 2학년에 입학하였다. 졸업 후 농사를 지으며 문학작품 탐독에 열중하였다. 특히 한문 공부와 함께 중국 노장 철학, 도연명과 인도 타고르의 시세계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자연 속에 묻혀 순수한 독학으로 문학의 길을 닦아갔던 셈이다. 18살이던 1924년 조선일보에 기우는 해를 발표한 것을 시발로 동화, 중앙 등의 지상을 무대로 몸에 스민 고향의 자연에서 얻은 시편을 발표하였다. 그러다 1926년 박소정과 결혼한 후 1930년 분가를 하고 서울로 올라가 박한영 대종사 문화에 들어갔다. 중앙불교 전문 강원에서 1년 남짓 불전을 공부하는 한편 원생들의 문예작품 회람지 원선을 만들었다. 이때 박용철이 주관하는 시문학과 연결되어 당시 시단의 거두였던 정지용을 비롯 이광수, 한용운, 주요한 김기림 등의 문인을 만나게 된다. 이러한 인연으로 1931년 시문학 3호에 시 선모를 발표하고 시문학 동인이 되었다. 같은 해 어머니 상을 당한 석정은 김기림 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귀향, 간원과 싸우며 계속 문학의 길을 걷는다. 당시 시대 상황은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키는 등 암담한 시절이었다. 석정은 10여 두락의 소작을 지으며 호구지책으로 한때 부안군 동진면사무소의 서기로 나가기도 했다. 1939년 33살의 나이에 촛불이 나오자 문단에서는 시어의 조탁, 각도의 참신, 형식의 세련 등 종래 시를 일변시킨 서정적 목가 시인으로 찬사를 했다. 석정은 비난과 인고 속에서 겨우 결실된 것이 촛불이라면서 청군 주변의 산과 구름과 멀리 서해 간지러운 해풍이 볼을 문지르고 지나갈 때 얻은 꿈 조각들이라고 고백하였다. 해방이 되고 그는 1947년 슬픈 목가를 펴냈다. 일제 맑게 숨막혔던 상황 속에서 악몽 같은 세월을 견디며 써모은 시 32편을 묶은 것이다. 그는 1951년부터 태백신문 편집고문 일을 맡아보았고 1954년에는 전주고 교사로 후진을 양성했다. 이듬해부터 전북대와 영생대 등에서 시론을 강의하며 전북 지역의 문학 활동을 선도하였다. 1956년에는 제3시집 빙하를 상제했다. 이 시집을 펴내기 전 그는 서가의 책을 뽑아 종이 장수의 저울에 넘겨야 하는 참담한 가난을 겪어야 했다. 석정은 회갑을 맞은 1967년 제4시집 산의 서곡을 내놓았다. 이 시기는 생활이 비교적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1970년 그는 5째 시집 대바람 소리를 펴냈다. 이때
김제고를 거쳐 전주 상고에 재직하면서 유네스코와 전주 예술인 총연합회 등에서 활동을 벌였다. 24편의 시가 수록된 대바람 소리는 초기 목가적인 세계로 회귀하면서 더욱 차분하고 고요한 관조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 1972년 교직에서 정년 퇴임한 후에도 시작이 전념하다 고혈압으로 쓰러졌다. 투병 6개월에 보람도 없이 가슴에는 무더기로 떨어지는 백목련 낙화소리처럼 1974년 호련히 가고 말았다.